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의 공간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공간성. 앞에는 요약정리집, 뒤에는 강의 노트 페이지 수입니다. 이게 공개력 두 개 다 10페이지네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펴도 상관없습니다. 자, 부동산의 공간성은 터지는 공간덩어리다. 물리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물리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터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공간성 이 말은 터지는 공간덩어리다 그 말이라고요. 그럼 이게 부동산의 공간성은 터지는 공간덩어리인데 이렇게 터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고 이렇게 버스가 지나다니고 차가 지나다니고 이 공간을 지표면이라고. 지표면. 이 지표면을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해요. 수평 공간. 그러면 이것만 터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것만 터진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공중 공간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지하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터지는 수평 공간도 터지고 공중 공간도 터집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지하 공간도 터집니다. 그지? 그러니까 토지는 수평 공간, 지표면만 토지가 아니라 공중 공간, 수평 공간, 지하 공간, 지하 공간을 다른 말로 지중 공간이라고. 지중. 지하나 지중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세 개를 합친 입체 공간이 토지입니다. 그런다고 토지.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무슨 활동이 되는 겁니까? 공간 활동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수평 공간에다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것도 부동산 활동. 지하실을 뚫고 지하 주차장 만들고 지하 상가 만들고 이것도 부동산 활동. 그 다음에 여기 공중공간에다가 광고탑 설치하고 이것도 부동산 활동. 그럼 부동산은 터지는 공간 덩어리니까 부동산 활동은 무슨 활동이 된다? 공간 활동이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부동산의 공간성. 따라서 토지는 공중공간 플러스 수평공간 플러스 지하공간 플러스 입체 공간이 됩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토지 관련해서 모든 게 공간에 대한 것이 된다.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게 공간에 대한 것이 된다. 부동산 활동은 무슨 활동이다? 공간 활동이다. 그럼 토지 가격은 수평 공간에 대한 가격입니까? 입체 공간에 대한 가격입니까? 입체 공간에 대한 가격이 된다.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모든 것은 공간에 대한 것이 돼버린다. 그 부동산 법을 만들 때 수평 공간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입체 공간에 대한 법. 입체 공간에 대한 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입체 공간에 대한 것이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동산 공간성에서 여러분 기억할 내용들이라고. 자, 이 부분 수평 공간 토지죠. 공중 공간도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 지하 공간도 토지란 소리야. 그게 부동산의 공간성이요. 자, 그러면 부동산의 공간성은 토지는 공간 덩어리인데 그럼 토지, 1번지 토지는 이 부분도 토지고 공중 공간 토지고 지하 공간 토지다. 그럼 토지 소유권, 1번지 토지 소유권은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토지는 공간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에서는 토지는 공간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토지고 이 부분도 토지라고. 그러면 이 1번지 토지로부터 공중공간, 하늘 끝까지가 토지다. 5입니까? 있습니까? 5야, 5. 5라고. 여기 1번지 토지로부터 해서 이 지하를 뚫어서 저 끝부분, 뒤쪽에, 반대쪽에 거의 끝까지가 어디예요? 이게 토지라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토지 소유권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하냐? 이게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야. 공간적 범위. 이 지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조문입니다. 법조문. 그래서 우리 민법 보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자, 그럼 이 말의 뜻은 이론적으로 보면 토지는 무한대에 미치는데 공중으로 지하로 무한대에 미치는데 우리 민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하고 있다. 그럼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추상적이죠. 정당한 이익이 도대체 어디냐 말이죠. 추상적이죠. 근데 시험은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OX, X. 구체적으로 정한단 말은 지상으로 몇 메타까지, 지하로 몇 메타까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개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상에 미친다. 그래서 매우 추상적이다. 그럼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OX? O.
입체적이잖아요. 상하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가 입체적이라는 소리. 입체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면 X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자, 그럼 일단 여기다 두고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 민법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라 했다. 그러면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여기까지 된다고 한번 해봐요. 1번지 토지 소유권이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이게 지금 정당한 이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죠. 토지인데 1번지 토지 소유권의 효력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토지는 이 1번지 토지는 저기 하늘까지 가야 된다고. 그다음에 지하로는 땅 끝까지 가야 되고요. 지구 중심까지 가야 되고. 근데 우리 민법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 상한이 미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한계를 두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이 1번지 토지의 정당한 이익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 부분이라고. 그럼 이 부분도 토지고 이 부분도 토지고 이 부분도 토지고 다 토지인데 다만 소유권에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냐 미치지 않나 그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부분은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라고. 토지인데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을 뿐이란 말이지.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정당한 이익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 1번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 거라고. 이 부분도 토지인데 소유권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않는다. 그럼 이 부분은 공중공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부분은 공중공간인데 이 부분을 공적 공중공간 그런다고. 그래서 공적 공중공간은 공중공간인데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공적 공간에 대한 권리를 항공권이라고 그래. 항공권. 항공권이란 말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전파의 교신, 비행기, 항로를 위해서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이분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이 부분도 공중공간이야. 이 부분도 공중공간인데 이 부분은 무슨 공간이라면 사적 공중공간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사적 공중공간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사적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사적 공중권 그런다고. 사적 공중권. 근데 사적이라는 말 생략하고 공중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번지 토지 소유권 효력은 이 사적 공중권에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소리라고. 미친다. 그럼 이 사적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 공중권의 내용이 되는 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망권, 일조권 같은 게 조망권, 멀리 내가 볼 수 있다. 햇빛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적 공중권의 내용이 된다. 내용이. 근데 조망권, 일조권 뭐 이렇게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러잖아요. 내가 10층 아파트에 살고 있어. 10층 아파트. 그래서 한강변이 쭉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20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야. 그러면 10층 아파트 예백에 뭐라고 붙어요? 무슨 건설을 자포하라. 무슨 시장은 각성하라. 이렇게 붙였잖아. 그런 것들이 다 조망권을 침해됐다는 소리야. 조망권, 일조권.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망권, 일조권 같은 게 사적 공중권 내용에 속합니다.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게 미치죠. 그럼 지표면, 지표면은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게 미친다고. 지표면, 수평 공간을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있으면 하면 지표권이라고 그래요. 지표권. 그럼 지표권은 여기다가 경작 활동할 수도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표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표권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거죠. 지표권의 내용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거 안 나와요. 다만 지표권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자, 이 부분 지하 공간, 이 부분도 지하 공간.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지하 공간은 사적 지하 공간 그런다고. 그럼 사적 지하 공간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소리야. 자, 이런 것을 사적 지하권, 그냥 지하권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지하권의 내용은 이 부분에다가 지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하 시설물이 있으면 이용할 수도 있고 지하수. 물이 있으면 이 지하수는 이 1번지 토지 소유권이 속합니다. 지하수는. 자, 그래서 지하수까지 토지 소유권에게 미친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야.
토지인데 이거를 사적 지하공간이라고 공적 지하공간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부분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겠다는 소리야. 그럼 결국은 이론적으로 보면 토지는 범위가 무한대인데 우리 민법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친다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적 공중공간은 토지 소유권에게 미치지 않고 사적 공중공간하고 그다음에 지표권하고 지하권, 사적 지하권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게 미친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무한대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의미하셨죠? 자, 이제요. 여기에 이 부분은 공간적으로만 보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미채굴 강물이 있대. 미채굴 강물은 아직 채취하지 않은 석유, 석탄 이런 거. 미채굴 강물이 있대. 이 미채굴 강물은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 범위는 이 공간적 범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데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1번지 토지 소유자께 아니라는 소리야. 여러분 땅 바로 밑에 석유가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께 아니라는 소리야. 그게 우리 민법의 내용이야. 그럼 누구 건데요? 국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업권의 대상이 되는 거야. 강업권. 이 말은 강업권을 가진 사람이 이 강물을 채취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 땅 밑에 지금 석유가 발견됐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유권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강업권을 가진 사람이 이걸 가져갈 수 있다는 소리야. 결론은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어요. 이 공간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가지고 다른 학원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데 나도 힘들었고. 자, 이 부분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죠. 이 부분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죠. 이 부분 토지예요. 자, 그러면 이 수평 공간 이렇게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해서 이 부분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부분만 빌려줄 수 있죠. 이 부분에다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이 부분에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죠. 됐습니까? 이제 됐어요. 그럼 이 공중공간, 이 공중공간 분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분할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다시 고민할 필요 없어. 뭘 고민해? 고민할 건 내 질러.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누구 한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질러버려 그냥. 자, 여기 토지라고 그랬어. 토지. 여기 토지, 여기도 토지죠. 저도 밥 먹어. 여러분도 밥 먹잖아. 사람이니까. 다만 여러분 나는 서 있고 여러분 앉아 있을 뿐이라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토지입니다. 분할할 수 있죠? 여기도 토지죠. 여기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 거 토지입니다. 여기도 토지죠? 그랬잖아.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 사람이죠. 나도 앉아서 졸고 싶다고. 앉아서 졸고 싶어. 여러분 서 있고 싶습니까? 그럼 나와서 이야기해봐. 이렇게. 자, 이거 가지고 다른 학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언니 왜 저런데? 언니가 뭐라, 몰라, 씨. 그래서 언니. 아니, 여기도 토지라고 해요, 지금. 여기도 토지죠. 그럼 이거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안 할 거야. 이 수평공간 분할할 수 있죠? 분할해서 이 부분만 팔 수 있다. 오. 이 부분만 양도할 수 있다. 오. 이 부분만 임대차 할 수 있다. 오. 이 부분에다 지상권, 임차권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오. 공중공간도 분할할 수 있다. 공중공간 일부를 팔 수 있다. 공중공간 일부도 임대차의 대상이 된다. 공중공간도 지상권의 대상이 된다. 공중공간도 지역권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까? 얼마나 내가 고생한 줄 아시겠죠? 지하도 마찬가지고. 그걸 낸다고, 그거. 자, 그러면 지상권이란 걸 줘, 지상권. 지상권을 주면서 이 지상권은 지하 공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수평 공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공중공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물어본다고. 그럼 지상권은 수평 공간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겁니까? 다 설정할 수 있는 건가? 다 설정할 수 있지. 다 설정할 수 있지. 다. 지역권도 마찬가지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수평 공간을 하는 것은 공중공간, 지하공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라고. 다만 여기 공중공간은 되는데 지하공간은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이라든지 임차권은 지상,
공중, 지하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공법에서 영종률 배우죠. 영종률. 그 영종률은 지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시험에 낸단 말이야. 그러면 영종률을 준다고. 영종률. 이렇게 영종률을 주면서 이 영종률은 지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지하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영종률이 나오는 순간 지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영종률은 이 공중공간을 활용할 때 부동산 공간을 활용할 때 지하 공간과 관련 없고 공중 공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낸다고. 그러나 지상권은 지하, 수평 공간, 그 다음에 공중 공간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봐요. 공중 공간의 활용이 나왔습니다. 공중 공간 분할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이 일부를 공중 획지라고 합니다. 임대차 가능합니다. 지상권 설정 가능합니다. 지역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영종률하고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것들은 공중공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하공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내는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공중공간도 토지다. 그러면 토지면 공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지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 공중, 지하, 그다음에 수평. 그러나 영종률이라든지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공간하고 관련되지 지하공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시험에 낸다고. 이거. 자, 이제 얼추 끝났어요. 자, 그럼 공중공간은 공적 공중공간과 사적 공중공간을 나누고 공적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를 항공권이라고 하고 전파의 교신 항로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않는다. 사적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하는데 조망권, 일조권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에 이게 당연히 미친다. 수평공간은 지표권이라고 하는데 수평공간에 대한 권리 이 부분을 남의 간섭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을 지표권이라고 하는데 경작활동, 물의 사용권 등이 있고 토지 소유권에 미친다.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하는데 지하 시설물 설치하고 지하주에 대한 권리, 토지 소유권에 미친다. 미채굴 광물은 방어권의 대상이지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정당한 이익의 범위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당한 이익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토지의 지금 정당한 이익이 지금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하철이 만약에 이렇게 지하철이 흘러간다고 이렇게. 그럼 지하철이 이렇게 된다면 이 1번지 토지의 정당한 이익에 밖에 있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보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하철이 이 정당한 이익의 안쪽으로 흘러간다면 이렇게 된다면 보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정당한 이익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판단해야 된다. 그럼 정당한 이익은 사회 통념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으로.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명동에 있는 토지의 정당한 이익과 지리산 밑에 있는 토지의 정당한 이익이 범위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서울의 명동에 있는 토지의 정당한 이익이 지하로 많이 내려가는 거야. 지하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리산 밑에 있는 농지는 지하로 정당한 이익을 깊게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 통념에 비춰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될 건데 그 사회 통념이 도대체 뭐냐? 법원에서 판단해 준다는 소리예요. 법원에서.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하철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1번지 토지 소유자인데 제가 이걸 소를 제기하는 거야. 이거는 정당한 이익에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지. 여기는 정당한 이익에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은 추상적이니까 사회 통념상의 이익으로 결정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디서 판단한다? 법원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자, 이 정도가 부동산의 공간성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들입니다. 별것도 없어요. 제가 막 설명했지만 별것도 없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은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공중공간 전부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게 미치지 않는다. 공적 공중공간 토지 소유권에게 미치지 않는다. 사적 공중공간 토지 소유권에게 미치는데 이런 거 나오지 않는다겠잖아요. 조망권, 일조권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지하 공간에서는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거하고 이거는 암기사항이고 정당한 이익이 범위에서 토지상을 미친다. 그래서 추상적이란 말. 구체적으로 어디서 판단한다?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거. 공중공간의 활용 범위에서 영종률과 관련된 내용하고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공간과 관련돼 있지 지하공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토지하고 똑같으니까. 아니 수평공간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수평 공간, 지표면이 하는 거 공중 공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끝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의 공간성이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